저희 나이를 깨워서 밥 먹여서 좀 멀어요. 차로 1시간을 오고 참 정말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까도 우리 중타원님이 아무튼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지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시간에 오셨는데도 그래 이 요즘 같은 정말 그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이 시절에 여러분들이 원불교라는 종교를 만나서 일요일이면은 때가 되면 밥 먹듯이 와야 되는 이러한 어떤 삶이 어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가다가 인생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하겠으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교도님이 사기예요, 사기, 말기. 그런데 그 병원에 갔더니 삼성병원은 그러더만요. 처음에 그냥 의사 한번 면담하고 또 2주를 기다려야 돼. 그래 또 검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 교도님들하고 교부님이 깜짝 놀래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빨리 어떻게 좀 의사가 좀 어떤 비법을 써가지고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도 그걸 그냥 평상심으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종교는 그분은 항상 보험이다. 종교는 보험이다.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대요. 살면서 어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본인에게 닥친 생사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내가 건강하고 통증도 없는데 사기라니. 그때 꺼내서 내가 활용하는 이 힘이 종교의 힘이 아닌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 위로를 해주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설법이 아니라 설법을 듣고 그렇게 오는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교당을 다 세워놓으시고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뭘로 정해두셨어요?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그렇지, 저렇게 정해주셨어요. 저기다 대고 늘 전하잖아요. 저게 뭔가 이제 이거예요. 저게 뭔가 그 이름을 뭐라고 했죠? 이론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법어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원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원상이나 이론상이나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교도님이 목포도 되고 법사예요. 연세가 좀 드셨어요. 교무님, 생사 공부를 하고 법사가 되면 생사 공부를 정말 하고 우리 천도법문에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했지만 솔직히 두렵대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 법사님이 막 법포까지 받으시고 매신 이게 아니라 굉장히 인간적인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솔직히 두렵대요. 너도 가고 나도 가는 줄 아는데 내가 직접 그 일을 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교무님 두렵습니다.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론상 법어 중에서 이 원상은 코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한 것이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거 가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코예요, 코. 이 코 가지고 이 코를 사용할 때 쓴다. 그런데 이론상 저 이론상 저것이 누구죠? 저것이 나죠. 그런데 제가 이게 살다 보니까요. 쭉 지금 살아오면서도 어제도 한방 안 챙기면은 모든 것들을 기준을 제 생각에다 두더라고요. 명사님 안 그러던가요?
제가 살아보니까 기준을 제 생각에다 두더라고요. 회장님 어떠셔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어쩌냐면 제 생각이 맞으면 좋아해. 그리고 제 생각이 좀 틀리면은 이기려고 하고 그걸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타원님은 어때요? 기준을 누구한테 두던가요? 아니 지금 바로. 전에는 나한테 줬었는데 지금은 많이 예. 내 생각에 예. 끌리지 말자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바로 그거죠. 지금 한마음 챙기고 계시는 건데,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내 생각이 먼저 착 가더라고요. 제 생각이 먼저 착 가. 아, 내 생각에 기준을 두고 있네. 그런데 분명히 기준은 있어야 돼요. 기준은 있어야 돼요. 그 대종사님께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라고 그랬죠? 여기다 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기준을 여기다가. 그 이게 뭐냐 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내 생각이 기준을 두고 살아가지고 제 틀에다 맞추려고 해.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가 대종사님께서는 저 기준을 여기다 두라고 했는데 이것이 나라고. 그러면 나라는 그거하고 내 생각인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그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는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눈도 기준을 내 생각에 둬야 돼요. 저기다 둬야 돼요. 제 원상에다 둬야 돼요. 그러죠. 귀에다 내가 보청기, 이론상 보청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지사님 기억나세요? 네. 그 귀도 어디다 내 생각에 귀를 둬야 돼요. 그러면은 다 갈등이 있고 힘들어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이론상 보청기를 딱 달아주셨는데 그 이론상 보청기는 딱 떼어버리고 순간 내 생각에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코를 어디다 둬야 되느냐? 코를 내 생각에다 기준을 두지 말고 그 이론상에다가 코를 둬야 돼. 근데 저 이론상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죠? 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나를 대종사님 나요? 내가 뭐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론상을 크게 하나 그려놓고 나중에 이론상을 6개를 딱 그려놨어요. 버버에 보면은. 그래 크게 그려놓은 이론상의 끄트머리 보면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뭐라고 했어요?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상이 이론상이고 그 이론상이 나고 살면서 그 기준을 저기다가 두라고 했는데 저것이 어떻게 생겼다고 했느냐 하면은 큰 원상을 그려놓고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 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죠. 저것이 나니까 저것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원 둥글원 가득 찰만 가출구 족족 그러죠? 지공무사 이를지 이제 공명될 공자 없을 문자 사사로울 사자 바로 뭐냐면 저 이론상인 나는 나 여러분 한번 나 해보세요. 이 나는 원래가 어떻게 생겼느냐? 깨닫는다라는 것은 깨닫는다고 굉장히 그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들지 말고요. 나를 찾은 거예요. 나를 찾은 사람. 깨달았다 하잖아요. 나를 찾은 사람. 이게 깨달은 거거든요. 자기 생각의 틀을 깨버리니까 저 이론상 틀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의 구덩이를 파놓고 자기 고정관념, 자기 분별, 알고 있는 그것에 딱 묶여버려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깨버리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이거를 깨버리면 저게 늘 있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 자리는 원만 부족이라는 것은 뭐냐? 저 자리는 누구예요? 나의 본성 자리. 물들지 않는 자리. 흔들릴 수 없는 자리.
물들 수 없는 자리, 흔들릴 수 없는 자리, 그걸 입정이라고 하잖아요. 입정, 입정. 물들 수 없는 나, 흔들릴 수 없는 그 나는 어디 있느냐? 원만 부족하다. 이 세상에 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져 있는 자리가 바로 나의 본성 자리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있느냐? 지공무사다. 인과응보로 늘 내가 노력한 만큼 호리도 틀림없이 늘 그대로 지극히 분별돼서 사사로움이 없이 인과로 늘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본성자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법사님에게 지금 이제 80이 넘으신 어르신인데 솔직히 죽음이 두렵습니다. 천도법문에 생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머리로는 알겠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맞습니다. 두렵죠. 왜?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자식도 먼저 가고 뭐 남편도 가고 다 가고 먼저 가지만 나는 직접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것은 가장 인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이 안 죽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안 죽느냐? 무엇이 안 죽는 거죠? 그렇죠. 영혼. 그러죠. 우리들의 본성. 그것이 안 죽는 거예요. 그것이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종사님이 큰 원상을 그려놓고 그것은 죽지 않는다. 그것은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그것이다. 해놓고 6가지를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이렇게 해놓고 오늘은 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육군을 큰 이론상에다 해놓고 작은 이론상을 6개를 해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심을 벌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육군을 잘 말해요. 그러죠. 조물주가 누구예요? 네. 나. 변일품 구장의 말씀이에요. 정울씨의 조물주는 정울씨예요. 근데 조물주가 박정우 하면은 정울씨가 눈, 귀, 코, 입, 몸, 마음이 심신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생각으로 기준을 정하느냐 아니면 이론상으로 원만 부족한 지공무사한 본성인 그 분별 없는 나로 사느냐에 따라서 진급이 되고 간급이 되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이론상 서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 정우님 심신작용을 따라 뭐라고 했어요? 육도로 변화를 시켜. 근데 그 시키는 주인공이 이론은 그랬잖아요. 이론은 그랬죠. 그러니까 저 이론은 이 원상인 내가 나의 눈을 어떻게 보느냐, 코를 어떻게 보느냐, 귀를 어떻게 보느냐, 입을 어떻게 하느냐, 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나의 생각의 틀, 분별의 틀로 사느냐, 아니면 그걸 깨버리고 원래 내가 완전하게 완전체인 갖춰져 있는 나로 사느냐에 따라서 해탈, 천도, 열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살아서 해탈을 해야 되겠다. 살아서 천도를 받아야 되겠다. 살아서 열반을 얻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지금 해탈해야지, 지금 천도 받아야지, 지금 열반 해야지.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마지막에 무여열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여열반. 남음이 없는 열반이다. 해탈이라는 것을 해탈 한자를 보면 풀해 벗을탈이에요. 잡고 있는 거 계시죠? 잡고 있는 거 우리 공타원님 뭐 잡고 계시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잡고 있는 거 있죠? 그랬더니 없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또 요거 안 잡고 있어? 그거는 잡고 있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큰 거 안 잡고 있으면
잡고 있는 것처럼 안 느껴져요. 작은 것들도 잡고 있거든요, 사실은. 네. 그런데 해탈이라는 것은 잡고 있는 거 놓는 거거든요. 잡고 있는 거. 그런데 참 묘한 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딱 보세요. 이걸 딱 이것에 집중하고 있으면 뭐가 보여요? 이거를 딱 집중하고 있으면 네? 이것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온 생각을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딱 보세요. 여기에서 그분 보아가 나옵니다 하면은 그냥 딱 이것만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탁 놨어요. 놓고 연필을 봐요. 이거를 봐요. 그럼 이것만 보여요? 탁자도 보이고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안 보이느냐? 아니에요. 이것도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잡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의 틀을 딱 만들어서 구덩이를 파요. 사람들은 다 자기 구덩이가 있거든. 자기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 못 빠져나오고 거기서 하다 죽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구덩이가 허물어버려야 돼. 두더지들이 다 허물어버려야 돼. 이게 이제 해탈이라는 것은 잡고 있는 거 놓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도. 천도를 옮길 천자 건들 도자거든요. 좋아져. 좋아져요.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저는 설교의 엄마도 그렇게 합니다. 안 될 때는 그냥 팍 놔요. 딱 잡아요. 그리고 다른 일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또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긴장이 되죠. 몸이 긴장이 오고 생각이 많아지죠. 다 덮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일, 뭐 설거지도 좋더라고요. 저는 청소도 좋고 예를 들어서 또 한 바퀴 휙 돌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탁 들어요. 그러면 또 돼요. 그리고 이제 천도라는 것은 잡고 있는 거 탁 놔버리면 전체가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좋아진다. 천도. 그럼 열반이라는 것은 뭐냐? 열반. 열반이라는 것은 평화로움이잖아요. 살아서 평화로워야 돼. 우리가 평화롭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마음이 어떤 그 걸림이 없을 때 평화로워지고. 평화로움이라는 것은 뭐냐? 불을 끄는 거다. 불을 끄는 거다. 불 꺼버려. 불은 어디서 내 마음의 불은 누가 지펴줬느냐? 마음의 불은 탐진치예요. 탐진치의 불을 상대가 지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지펴요. 그래서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고 있는 것만 놓으면 1단계가 풀리고 풀리면은 편안해진다. 이게 해탈, 천도, 열반이다. 그런데 살다 보면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냥 한순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저의 말을 해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본성이 듣고 있는가? 내 생각으로 듣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늠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상대로 내가 이 이론상대로 이렇게 안희비설신의 육군을 살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내 이 육군 중에 나는 이 코를 이 내 생각의 틀로 냄새를 맡고 살고 있는지 마음의 코, 자성의 코인 생각 이전에 마음으로 냄새 맡고 분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 말씀입니다. 자, 후각 하면은 이 냄새 후각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장 발달해 있는 감각 기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뭐 연애도 해보셨고 해봤지만 선거로 갔을 때도 뭐 향수도 좀 이렇게 뿌리고 그런데 그 요즘에 그 젊은이들 보니까 TV에서도 어떤 향수를 좋아하냐 이것도 나오더라고요. 향수가 싫어서 헤어지는 그 경우도 있더라고요. 향수가 싫어서 그 냄새가 싫어서. 그런데 어떤 남자는 그 자기 그 애인이 그 향수를 머리를 샴푸를 감고 와라. 남녀 만나고 헤어질 때도 이 후각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또 요즘에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물건 구매할 때 여러분 백화점에 보면은 1층에 몰라요? 화장품, 향수, 커피숍 이런 거 넣죠? 그런 거 놔요. 1층에다 대체적으로. 들어오면 참 어때요? 기분 좋으라고. 네, 그게 바로 판매 전략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뇌가 냄새에 민감하다는 반증이고 또한 기억마저 지배하는 것이 냄새입니다. 사실은요. 한비아 씨 알죠? 난민구호.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난민구호를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쓰나미 현장을 가가지고 무수한 시체가 썩는 냄새를 맡는 순간에 아무렇지도 않았어. 이분이 본인은 냄새에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그냥 확 구역질이 올라오면서 막 울고 돌고 해서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끝났느냐 나섰어. 생활해요. 그런데 시체 썩는 냄새만 생각만 해도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해요. 네. 마약 탐지견이 저는 마약을 냄새로 맡아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네요. 저는 그런 줄 알았더니 코카인 분자 자체가 아니고 그 냄새, 그거에 비슷한 냄새, 거기에 비슷한 그 냄새로 코카인을 찾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 또 그뿐입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러분 저희 동생은 한 3개월을 음식 냄새를 못 맡더라고요. 음식 냄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1년을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또 심리적인 어떤 충격으로 후각을 잃어가지고 평생 음식 맛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다 손을 씻어대요. 손을 씻어 목욕을 하려도 10번씩 손이 다 피가 절절절 나고 해도 어느 날 어떤 충격으로 그 첫 애인하고 헤어졌어. 하여튼 그런 어떤 충격으로 계속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이제 결혼해서 지금 생활하는데도 그 결국 이제 약을 먹고 불면증, 강박증 이러더라고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이 냄새라는 것이요 후각, 이 후각 여성이 훨씬 남성보다 강하다고 해요. 예민하다고 해요. 특히 생리주기, 임신주기 뭐 이럴 때 신체 변화가 올 때 훨씬 여성들이 남성보다 강하다 하는데 실제 미국의 화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공기를 통해서 냄새의 확산을 증명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각자 초시계를 딱 주면서 학생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실험을 할 거다. 무슨 냄새를 맡으면 즉시 손을 들어라. 그런데 냄새가 나면 날수록 더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진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게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럴 테니 염려 말아라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전체 학생들을 다 해가지고 그 분사기로 냄새를 쫙 뿌리고 초시계를 딱 뒀어요. 그런데 15초가 지났더니 앞쪽에 있는 학생들이 손을 다 들어. 40초가 지났더니 3분의 2가 손을 다 들어. 1분이 지났더니 어떤 학생이 막 구역질을 하면서 밖을 뛰쳐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실험을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저 뒤쪽에 간간이에 소수의 몇 명 학생들은 냄새 안 나는데요. 아무 냄새도 없어요. 또 그런데 그 학생들이 다 남학생들이래요. 남학생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그 교수가 솔로몬 교수가 그 했던 실험의 액체는 뭐였느냐? 다름 아닌 그냥 순백도의 평범한 물이었어요.
물이었어. 실질. 물을 가지고 이렇게 부사게 해가지고 그런데 화학 실험이다. 냄새는 진하게 날지 모르겠지만은 인체에 크게 적이 없으니 하여튼 힘들면 손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게 화학 실험을 한다라는 그 생각이 뇌로 탁 전달되는 순간 반응을 일으키죠. 그리고 급기야 밖으로 나가는 학생이 생긴 거예요. 막 토하기도 하고. 자, 우리가 이건 실제 실험 연구인데 나의 관념, 나의 분별, 나의 망상이 이렇게 무서운 것임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남아 여행 갔을 때 여러분 두리안 사서 많이 드셨어요? 네. 두리안 냄새 아주 좋습니다. 그러죠? 냄새가 안 좋은데 맛은 좋습니다. 아 그런데 두리안 냄새가 그래서 이제 호텔로 절대 못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호텔 밖에서 먹는데 그 냄새 때문에 못 먹는 사람도 많아요. 두리안 냄새 때문에 막 이렇게 토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냄새는 냄새고 제 관념, 제 분별심이 저것은 아주 좋다라는 그 생각이 더 강하니까 맛있더라고 저는요. 두리안 냄새가. 냄새가 안 좋지 맛은 좋습니다. 예? 냄새가 안 좋지 맛은 좋다고요. 하여튼 근데 그 냄새도 안 나. 냄새는 냄새고 막 맛있어요. 맞아요. 예, 이렇게 그 물인데 화학 실험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 망상, 분별.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슬픔이나 기쁨이나 고통이나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가 만들었어요?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에 내가 갇혀가지고 모든 것은 오직 나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간증이죠. 네, 그 물 실험에서도 안 그렇습니까? 물인데 왜 그렇게 그 생각이잖아요. 화학 실험한다라는 그 생각에 속아버렸잖아요. 생각 속에서 자기 생각이 갇혀버리거든. 자기 그래서 우리가 자기 생각에 고정관념의 틀을 깨버린 사람이 깨달은 자예요. 깨고 나면 어떻게 생기느냐? 저렇게 생겼다. 저것이 나다 이 말이에요. 네 생각에 갇히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네. 그 입덧도 심한 사람이 있고 안 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10달 내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봤어요. 밥 냄새도 못 맡아가지고 남편이 10달 동안 밥 해주는 경우도 저는 봤거든요. 아이 우리 기타원님 어쨌어요? 입덧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입덧 안 하는 경우도. 조금 그러다가 좀 그런데 이 입덧이라는 것도 2014년에 이제 그게 너무 여성들에게 많이 일어나니까 발표된 논문에 보면은 특정 냄새, 어떤 냄새, 특정 냄새에 대한 반응의 강도 따라 또 냄새에 대한 감정 혹은 신체적 그 변화의 반응으로 호르몬이 원인인 거라고 그래요. 호르몬이 원인. 예. 이제 그것이 뇌로 전달돼 가지고 뇌가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분명히 분리하는 냄새는 엄청 나는데 나는데도 그 맛있다라는 그 생각에 또 딱 갇히니까 그거 괜찮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코를 좋은 냄새만 내가 맡고 살 수는 없잖아요. 시체 썩은 냄새도 때로는 맡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맡아야 되는데 이 코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이 내 생각의 코로 내가 사용하지 않고 원만무적하고 지공무상한 그런 자성의 코, 마음의 코로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정향이라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를 정자, 향기 향자, 정향 따라서 해볼까요? 정향. 바를 정자를 했어요. 바를 정자예요. 바를 정자. 지공무사가 바를 정자잖아요. 네. 정향. 바르게 향기를 맡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발을 정자 향기향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네가 냄새를 맡을 때 냄새를 맡기 이전 자리에서 냄새를 뚜렷하게 구별해내는 것이 정향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네 마음의 코로 네 본성으로 냄새를 맡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냄새를 맡기 이전 자리라는 것은 바로 뭐죠? 자기 한 생각 틀을 벗어버린 자리, 틀을 깨버린 자리, 틀. 원래 냄새도 없지. 내가 이런 냄새, 좋은 냄새라고 싫은 냄새라고 내가 구분해 놨던 거지. 그렇죠? 그것을 깨버리는 상태가 정향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정산종사님께서는 법어 수필집에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코를 원만부족하게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지공무사하게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하니까 정산종사님께서 야야, 너희들이 원만부족하게 코를 사용하려면 냄새를 안 맡고 살 수는 없고, 냄새를 맡을 때 향내와 악취를 잘 구별하는 것이 원만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향내와 악취를 잘 구별하는 것. 냄새 못 맡으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렇죠? 잘 구별하는 것이 원만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공무사는 뭐냐? 구별한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른 판단으로 하는 것이 바로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지공무사다.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디 등산 갔다 와가지고 땀을 타는데 다른 사람들도 전부 발 벗고 싶은데 유독이 발을 탁 벗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양말도 탁 벗고 같이 이렇게 뚝뚝뚝뚝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 발을 보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발 안 벗고 싶나? 저렇게 몰상식하게. 그럼 저 발냄새가 아주 날 것이다 하고 우리가 인상부터 찌푸려지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예, 그렇듯이 상대의 발을 보면 무조건 고린내가 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피하는 경우는 분별에 빠진 것이지 지공무사가 아니다라고 정산종사님께서 발 고린내에 대한 애화를 그렇게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걷고 다녀서도 고린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걷고 발 핀다고 무조건 다 고린내가 나는 건 아니다. 그럼 고정관념으로 보지 말아라 이 말 있잖아요. 고정관념의 틀로 네 생각으로 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냄새를 맡을 때 아무데도 물들 수도 없는, 흔들릴 수도 없는 그 상태에서 냄새를 맡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어느 할머니가요, 외동 손자예요. 아들도 외동, 위도 외동. 근데 이 며느리 얼마나 이쁘겠어. 손자 얼마나 이쁘겠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손자는 똥도 냄새도 안 나요. 멋있지? 똥도 냄새도 안 나. 그런데 솔직히 보면 손자똥이나 개똥이나 거지똥이나 냄새는 나요 안 나요? 다 나요. 다 나는데 이 할머니는 우리 손자는 똥도 냄새도 안 나요. 그 손자가 이쁘다는 거, 둘리안이 그 좋다는 것에 탁 주착되어 버렸잖아요. 할머니도 그 손자의 그 예쁜 것에 주착되어 버려가지고 똥 냄새가 안 난 거지. 이 할머니는 그 이론상으로 이론상 코로 냄새를 맡은 것은 아니에요. 정향은 아니에요. 그 할머니는 그렇죠. 거기에 좋은 것을 주착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유난히 석유 냄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현희 씨도 싫어해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고차를 타고 차를 이렇게 넣는데 우리 교무님들하고 가는데 이제 석유 주유를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옆에 있어요. 그 냄새가 막
머리가 아프고 후역질이 나오려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코를 막 막고 숨을 그거 어느 사이에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경우 왜 그래? 그래서 나 석유 냄새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랬더니 나는 석유 냄새가 너무 좋은데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본드 냄새 있잖아요. 본드가 이제 그 본드 냄새 또 아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여름이면 또 그 겨드랑이에서 뭐 나와요? 요즘에 수술도 하지 마. 없네. 그게 나잖아요. 안내. 또 발냄새 힘들어요. 그런데 또 제가 보니까 어느 날 이 설교석상에 좀 죄송하지만 제 변은 때로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태를 보기 위해서. 근데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 저는. 이 착각이잖아요. 그래요. 근데 공중 화장실이나 누가 그 변 안 내려놨으면 재수없게 기분 나쁘고 막 그냥 특히 그거 변은 더 그냥 쌓여 있으면 힘들더라고요. 냄새 맡기 전에 냄새 날 것이라고 또 딱 마음이 들어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좀 그러는데 이게 주유는 해야 되겠고 이제 요즘에는 셀프주유잖아요. 주유를 해야 되겠고 요거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제가 그 공부를 해서 내가 극복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 특정 냄새에 내가 민감하구나. 특정 냄새에 민감해서. 그리고 그렇게 그런 줄 몰랐는데 싫다, 좋다, 머리 아프다는 분별 주차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리고 내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나를 보았어요. 그리고 공부할 때다. 이 원상으로 내가 코를 이 마음으로 한번 사용해보자 하고 냄새가 나잖아요. 제가 실제 그 경험을 해서 극복을 했는데 석유 냄새가 나요. 그러면 냄새가 난다는 그 생각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관심을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아플 것이다. 아직 아프지도 않았는데 주유 안 하면 불편해. 아플 것이다라는 그 생각에 관심을 안 두려고 굉장히 노력을 안 뒀어요. 그리고 그냥 이제 주유를 해야 되겠고 혼자 가서 그냥 이렇게 주유를 했어요. 그런데 냄새는 나요. 나는데 싫다 좋다는 분별을 하지 않으니까 힘 뺀다고 하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생각이 머리 아플 것이다, 토할 것이다 하는 것까지 끌려가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안 끌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몸에 반응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석유 냄새도 지금도 납니다만은 그 생각에 강하게 그 집착했던 생각에 관심을 안 둬버리니까 석유 냄새는 냄새대로 나는데 몸에 반응이 안 일어났고 지금은 편안해졌다 이 말이에요. 석유 냄새에 대해서 편안해졌다. 자식을 키우는 엄마들은 자녀의 변 색깔과 냄새를 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하지요. 그런데 남의 똥보다 자식 똥은 어때요? 냄새는 나요? 저기 현희님. 네? 오늘 아침에도 죽을 뻔했습니다. 네? 뭐라고? 오늘 아침에 냄새 나서 죽을 뻔했어요. 냄새 나서 죽을 뻔했어.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냄새 나서 죽을 뻔했죠. 근데 죽을 뻔하면 안 되고 냄새는 냄새고. 그래도 아이 똥을 이렇게 보게 되죠. 아이 똥은 보게 되죠. 죽을 뻔하면은 그 생각의 코로 보는 거고, 그렇죠? 냄새는 냄새고. 내가 석유 냄새를 극복한 사례. 거기에 냄새나 죽겠네 하고 더 냄새 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석유 냄새 머리 아파 또 토할 것 같아. 그러면 더 힘들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무시해버려. 자꾸 무시해버려.
무시해버렸더니 그거를 극복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석유 냄새에 대해서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지도도 그렇게 하세요. 어떤 엄마는 그러던데 자식 똥은 냄새도 안 나더라. 자식 똥은 냄새도 안 나네. 네? 해명님 똥 냄새 났어요. 자식 똥? 그런 분도 있어요. 저 들었어요. 왜 냄새가 안 나겠어요? 그렇게 자식도 교모님 냄새도 안 납디다 하는 분도 냄새는 나겠지요. 하지만은 냄새는 다 분별하되 내 생각의 포가 아닌 이 원상의 포로 인지를 그렇게 보세요. 이 원상의 포로 자녀의 변을 바라볼 때 더럽다는 냄새난다는 생각이 아니 현이님 더럽다는 냄새난다는 생각이 분별심으로 끌려가지 않고 어떻게 있는 그대로 냄새는 냄새고 내 할 일은 할 일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마음 코를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코로 냄새를 맡는 것이다. 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원래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저것은 흔들릴 수가 없어. 물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저것은 태어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저것은 안 가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미국도 갔다 와도 다 갔다 오잖아요. 저것이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6개 중에서 그 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눈도 내 생각의 틀로 보지 않아야 되고 그렇죠? 귀도 생각의 틀로 듣지 않아야 되고 오늘 코도 생각의 틀을 딱 깨버리고 마음의 코로 마음의 코는 저걸로 저 이론상의 코로 냄새를 맡을 때 어떤 냄새에서도 몸에 그렇게 충격을 주지 않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코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눈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고 저것이 귀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것이 코를 통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 역시 소리 없는 마음의 코와 늘 대화를 해야 돼. 내가 마음의 코로 냄새를 맡느냐, 내 생각의 틀로 냄새를 맡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코로 분별 없는 상태에서 냄새를 맡을 때 정확한 분별을 하지만 냄새는 냄새대로 그대로 나지만은 죽을 뻔했다 우리 현인 씨가 그랬는데 죽을 뻔 안 하고 그냥 싫은 냄새, 좋은 냄새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것이 해탈이다 이 말이에요. 좋은 냄새 잡고 싫은 냄새 잡고 그러면 좋아지고 그것이 열반이다. 편안함이다. 우리는 열반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열반을 얻기 위해서 잡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인데 잡고 있는 것은 자기 생각의 구덩이에 틀을 놓아버리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놓아야 되느냐? 눈을 통해서 놓고 코를 통해서 놓고 귀를 통해서 놓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운전해가는 조물주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